자, 1페이지, 5페이지죠?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제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없는 내용은 내가 강의로서 보충을 다 해드릴 거고, 어차피 기본서 강의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 구성 및 성격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자, 법령 동그라미 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이제 법령. 법하고 법령 개념은 틀려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법률이죠, 법률. 법률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자, 시행령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랍니까?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줄여서 대령 그렇습니다. 자, 대령 존경 소령이 아니라 하여튼 대령. 자,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뭐란다? 국토교통부령 줄여서 국령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자, 우리 법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은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요. 그래서 이제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나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복습할게요. 뭐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돌았으니까. 자,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없다고 배웠어요. 아, 그래, 있는데 권장상.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는? 있죠. 거래계약서는? 없죠. 그래서 이제 법정 서식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행령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시행규칙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 자, 이게 조금 흔들리네.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법정 서식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모든 법정 서식, 법에 나온 서식은 전부 다 어디가 들어있어요?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그 법정 서식은 여기 있다고 적어 놓으세요. 법정 서식. 자, 법정 서식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이거 있잖아요. 이런 서식은 다 어디가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법에 들어있다 그러면 틀리고, 그죠? 시행규칙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시행규칙에다가 법정 서식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확실하게 적어놨죠? 좋았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법령하고 법의 개념은 틀려요. 법령은 포괄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예, 이제 시험 지문에 법령이라는 단어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디에 들어간다? 둘 다 들어가요. 이게 다 되는 이유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무슨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법. 자,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디서 중개업을 하든 관계없고요. 이해되세요? 예. 지역에 관계없이 뭐 성별에 관계없이 다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게 됐어요. 그래서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 갖고 있는데 뭐하고 비교하면?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어디 들어간다? 특별법에 들어갑니다. 자,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 지역, 특정 사항에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있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그럼 범위가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래서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성격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민법 규정하고 우리 중개사법이 서로 저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 공인중개사법, 특별법. 예를 들면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자, 민법에서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죠. 본인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허락이 있어도 돼, 안 돼? 그럼 두 법이 저쪽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 공인중개사법.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허락이 있어도 쌍방대리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또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기억납니까? 예,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이고. 그죠?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또 이렇게도 불려요. 공법, 사법, 중간법. 자, 우리 법은 어디에 들어가? 공법이요, 사법이요, 중간법이요. 중간법. 중간법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혼합법. 혼합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루 종일 두 가지면 사회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 공법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법적 요소가 공법적 요소로 변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념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 지문을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도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는 중간법하고 뭔만 나와 있어요? 원어법. 이제 그래서 같은 개념을 같이 알아두시고 이것은 무엇을 중간이라는 거예요?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 형태다. 자, 그래서 이제 공법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형법도 끼고 우리 부동산 공법도 있고 사법은 민법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 형태 법이다. 그래서 무슨 법? 중간법. 정리되고 있어요? 아, 조금? 좋았어요. 이것만 열심히 봐도 돼. 아셨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또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중개사법은 어디에 들어가? 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해. 업무 지역이 전국이라고 배웠죠. 뭐 애국까지 한단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 있는 애국인에게도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전부 다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국내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법을 분류할 때는 실체법하고 절차법 분류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으로 봐야 될까 절차법으로 봐야 될까? 둘 중 하나겠죠? 당첨. 실체법도 절차법이라는데.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강력히 주장한다는 자, 권리 의무 실체를 다루는 법이 실체법이고 그 실현 절차를 다루는 법이 절차법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체법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절차적 규정도 있죠. 뭐 등록 절차랄지 사무소 이전 절차랄지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체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그죠? 예, 그래서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공법이다, 사법이다, 중간법이다, 중간법 또는 혼합법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국내법이다, 국제법이다. 국내법,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체법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적 성격 관련 문제가 나오면 맞춰만 주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기회가 생길 거예요. 법적 성격 관련 문제도. 그때 또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나왔어요. 자, 우리 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정됐느냐. 세 가지 나와 있죠.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1번입니다. 1번. 전문성 제고까지 끊으세요. 이게 몇 번? 1번. 자, 두 번째, 부동산 업이라 그랬습니까? 중개업이라 그랬어요? 중개했다 동그라미. 자, 부동산 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틀려버리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막상 이 두 줄 가지고 문제 내더라도 틀려 나갈 분들이 많아요. 왜? 비슷하게 내놓거든. 그럼 이제 시간 지나면 헷갈려.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아니에요. 국민경제 위반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몇 줄 안 되지만 막상 또 문제 만들어 놓으면 막 틀리고 나가요. 세 가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 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뭐다? 위반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 파트 끝났네.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용어 나옵니다. 용어. 자, 용어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랬어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의외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자주 틀리는 것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뭐예요? 중개란 용어가 나와요. 자, 중개 읽어보세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 그러죠? 법률을 규정에 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임대차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 밖에 권리입니다, 권리.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뭐한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법정이란 말은 법률 규정이란 말이고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임목,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건 다 공시제도가 있죠? 이건 공시제도가 있지만 안 돼요. 중장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 돼 안 돼? 금전 안 됩니다. 이거 없잖아요. 권리금은 안 돼. 갑자기 그죠? 갑자기 권리금 안 돼요. 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갑하고를 말하죠. 매매 같으면은 누구하고 누구? 매도인하고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사고 파는 거, 교환 바꾸는 거, 임대차 빌려주고 빌린 거 유상으로. 그러면 A랑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거 중개할 수 있다. 뭐 이건 공부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이것만 중개해요? 그 밖에 권리도 중개해요. 그러면 그 밖에 권리가 이건데 민법상 권리를 말하거든요. 민법상 권리. 그럼 민법상 모든 권리를 다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개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럼 보세요. 소유권 중개 대상이 되죠?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영익물권이라고 영익물권 종류들이죠? 영익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득실 변경이란 뜻이 뭐예요? 득이 뭐예요? 취득 설정을 말하고, 실이 소멸, 변경이 말 그대로 변경 또는 이전 그러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설정, 이전 다 중개합니까? 설정만 중개해요? 이전만 해?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도? 설정 이전 다 돼요.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이전 계약 중개 가능해요. 전세권도 마찬가지. 그러면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됩니까?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담보물권이죠? 그럼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설정 다 돼 이전. 그러면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그러면 설정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법률의 규정, 법에 의해서 유치권이 발생을 해요. 그럼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끼어들어야지 둘이 중개를 하지, 그죠? 그래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
근데 이전은 됩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이전은 돼. 그러면 유치권이 되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자,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되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둘 중 하나잖아요. 당첨. 아, 됩니다. 아, 돼. 그러니까 일부가 이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출제자가 유치권이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냐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정 안 되고 뭐만 예전만. 그럼 질권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동산. 자, 개공이 취급하는 것은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어차피 이 저당은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되는데 부동산 유치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거든요. 이전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권리 더 봐드릴게요.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죠. 자,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설정 이전 다 안 돼요. 이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이 안 돼요. 설정 이전이면 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상권은 설정 이전 다 된다 그랬죠? 그럼 법정 지상권은? 법정이란 말이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무조건 돼야 안 돼? 뭔만? 예전만.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는 권리냐 그러면 된다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환매권.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죠. 환매권 행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 된다 그랬어요? 예전. 자, 환매권은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이전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환매권도 되는 겁니다. 이전이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이 있죠. 무채재산권이 뭐예요? 정신적인 거, 뭐 저작권, 상표권 이런 거 있죠? 이 정신적 산물은 돼 안 돼? 안 돼. 됐죠?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물건을 알선하든 이런 권리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알선은 연결해 주는 행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거 머릿속에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자, 머릿속에 다 정리됐어요? 좋아. 막 찍어봐. 나 찍는 건 좋은데 거서 그래야 돼요. 그걸 갖다 공부를 해야 돼. 또 찍어놨다가 폰 안 돌아가네 그러고 다 지웠다가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기본서 있는 내용 다 설명하고 있어요. 책에 있든 없든. 자, 보세요. 중개행위 법적 성격이 또 중요하거든요. 둘이 알선하는 것이 중개거든요. 둘이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행위. 자,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잡고 들어갈게요. 법적 성격. 중개행위냐 아니냐 법적 성격 관련돼서 알았어요. 자, 이거 이제 민법에서 법률행위, 사실행위 배우죠? 그럼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로 봐야 돼? 사실행위로 봐야 돼? 사실행위.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는 누구 하고 있어요? 법률행위는 누구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갑하고 을. 자, 이 계약이 다 법률행위잖아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 거. 됐죠? 자, 이게 이제 법률행위는 갑하고 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개행위는 둘이 법률행위하도록 연결해준 행위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확인 들어갑니다. 자, 당첨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가 의뢰가 들어와요. 둘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건 법률행위로 봐야 돼요? 사실행위로 봐야 돼요? 법률행위? 왜? 아주 좋았어요. 법률행위. 왜? 계약이니까. 정확히 대답했어요. 법률행위. 자, 그러니까 거래계약도 법률행위, 중개계약도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근데 이 중개행위 자체는 연결해준 행위잖아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사실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개행위 법적 성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중개행위는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행위다. 이걸 사자라 그러죠. 사자, 심부름권. 됐어요? 사자로서 행위입니까? 아니면 대리 행위입니까? 독자적 행위입니까? 독자적 행위. 자기 나름대로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둘이 법률 행위 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죠?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개 개념 법적 성격 공부를 해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두 줄이 그 내용이에요. 자,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이것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양가로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유형 나옵니다. 유형. 또 유형 공부를 해야 돼요. 중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개 유형 있고 중개하고 구별 개념 있고 중개가 되게 공부할 게 많아요. 자, 중개 유형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개업공인 중개사업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관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관여. 개공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느냐. 자, 이것은 지시중개하고 무슨 중개가 있어요? 참여중개가 있어요. 자,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중개란 것은 자료를 전시하거나 이걸 보도중개라 그래요.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참여중개를 매개중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같은 개념은 같이 알아두시고. 그럼 지시중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시중개를 써요? 자,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공할 일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요. 그러면 이 참여중개는 뭐까지 체결하고 거래계약까지 체결하고 보수를 받는 걸 참여중개란 말을 써요. 자, 다시 한번 받을게 늦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매물에 관한 자료 있죠. 건물에 관한 자료. 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가격이랄지, 특징이랄지 이런 거 있어요? 일정 장소에다가 자료를 전시해달라고 의뢰를 맡겨요.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전시하고, 한 달 전시하고 5,000원, 2달 전시하고 10,000원. 이렇게 받는 걸 무슨 중개? 지시중개. 그러면 계약까지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개공할 일은 자료만 전시해주고 자기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수를 받아요. 이걸 뭐, 전시 보수 그래요. 됐죠? 또, 을이 찾아와서 계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건물에 대한 정보만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개공은 뭔만 가르쳐 주고 정보만 가르쳐 주고 돈 받는 거야. 이걸 무슨 중개? 지시중개 또는 보도중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중개해달라고 의뢰 들어오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뭐까지 끝내주고 거래가까지 끝내주고 보수를 받는 거 있어 없어요? 이걸 무슨 중개? 참여중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중개? 참여중개. 그러면 우리가 중개하려면 그냥 하라 했어요?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했어요? 그럼 개설 등록하면 둘 다 가능합니까? 참여중개만 가능해요? 지시중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지시중개는 뭐 안 해서 그러지. 자, 그래서 이거 관여 정도. 그래서 참여중개가 훨씬 많이 관여했잖아요. 그래서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밑줄 그어놓으세요. 계약 체결하고 자료 전시 이런 거. 자, D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D페이지 넘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개공의 무슨 정도? 의무 동그라미.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예요.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가 있어요. 자, 저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방 중개하고 또 틀려요. 쌍방적, 일방적. 근데 일방적 중개란 말은 뭐냐면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이거 의무가 없다. 이 지문. 자, 그러죠? 근데 쌍방적 중개란 것은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은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고, 의뢰인은 거래가 끝나면 보수 지급을 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쌍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이고 있는 것이 쌍방이야. 자, 그러면 일방적 중개 가장 대표적인 중개계약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쌍방적 중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속 중개계약. 독점도 기회예요. 독점. 전속하고 독점 이런 것이 쌍방적 중개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둘 다 인정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무가 있냐 없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동그라미 치세요.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가 공인중개하고 사중개로 분류가 됩니다. 공인중개하고 무슨 중개? 그러면 공인중개라는 것은 어떤 법률 동그라미, 제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중개 형태다. 법에 따라 한 거. 그럼 우리가 중개업 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설 등록하죠? 이런 법에 따라 하는 것이 공인중개야.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도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중개라는 것은 개인들이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한다니까 옆집에서 의뢰 들어와서 중개해주고 돈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것이 이제 자연인의 일반,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적인 부동산 활동 일환. 이렇게 표현했죠? 자연인,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걸 사중개예요.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로 봐야 돼? 사중개로 봐야 돼? 공인 사중개가 아니에요. 사중개 아닙니다. 주체의 수 동그라미. 단독하고 공동. 이건 뭐 공부할 것도 없죠. 단독 중개는 물건 하나를 혼자서 하는 것을 뭐다? 단독. 2명 이상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공동. 자, 그러면 하나 더 적어 볼게요. 교재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그 맨 위에 여백 있습니까? 거기다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중개행위 대상에 따른 분류. 행위의 대상.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대상. 자, 이것을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로 나눠집니다. 자, 상사중개란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행위.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거래 당사자 둘 다 상인이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상인해야 돼.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둘 다 상인이 되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돼. 이런 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 그래요. 자, 그러면 민사중개는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해요. 외의 행위.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로 봐야 될까? 민사중개로 봐야 될까? 민사중개로 봅니다. 상사중개로 보지 않아요. 상사중개를 안 봐요.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로 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도 민사중개고 혼인중매도 민사중개고 직업소개도 다 민사중개 들어가요. 분류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공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분류할 때 부동산 중개도 민사, 직업소개도 민사, 혼인중매도 다 민사중개 파트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상사중개는 상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상법이 적용되고 민사중개는 어느 법을 적용받을까요? 각 개별법입니다. 각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우선 적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개별법이라는 뜻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는 공인 중개사법, 이게 개별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우선 적용받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저걸 우선 적용받고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입니다. 적었어요? 그리고 상사중개 아니에요. 상사중개 상법.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을게요. 중개대상물 소재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중개대상물 소재.
소재란 것은 중개 대상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국내 중개하고 국제 중개가 있어요. 이건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자, 국내 중개란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만 중개하는 걸 말하고, 국제 중개란 것은 애국에 있는 물건까지 중개하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뭘로 봐야 돼? 국내 중개로 봐야지. 뭐 애국까지 물건 중개한다는 말 못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우리나라는 국내 중개 들어가요. 자, 여기다가 공인 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은 아까 상사 중개는 아니라 그랬죠? 민사 중개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국제 중개는 아니죠? 국내 중개라고 했고, 공인 중개라고 했고, 사중개는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아니라고. 자, 우리 중개는 민사 중개에 들어가지 상사 중개는 아니다. 국내 중개에 들어가지 국제 중개는 아니다. 공인 중개에 들어가고 사중개는 아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인정돼요. 뭐 지시 참여, 일반적, 쌍방적 이건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단독, 공동 다 인정돼요. 그죠? 예, 세 가지는 아니란 거예요. 자, 준비 끝났습니까? 끝났죠? 중개유형 끝? 중개유형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제목 읽어보세요. 또 구별 개념. 중개 개념은 아까 뭐라 했어요?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든지 권리를 알선한 것이 중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구별 개념까지 알아야 돼. 비슷한 개념하고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별 개념은 여러분 교재대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공통점하고 무슨 점? 차이점. 그러면 이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알려면 개념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 개념을 알아야지 거의 쉽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대리. 자, 두 번째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위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고용. 자, 네 번째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도급. 다섯 번째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연상 강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내가 처음 이야기할 거예요. 구별 개념은. 왜? 자, 민법 좀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지 편하잖아요. 그죠? 비리, 위임, 고용, 도급, 연상은 다 민법에서 나온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별 개념은 지금 하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랬죠.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도출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중개 개념 봐드릴게요. 중개란 말은 둘 간의 중개 대상물을 뭐 해주는 거? 알선. 개념 끝. 중개 개념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대리 개념 잡아봐요. 대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자, 대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쓰려고 본 게 어렵죠. 알고는 있는데 문장으로 만들려는 게 어려워.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그럼 어차피 구별하려면 이렇게 해봐야 돼요.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걸 대리권 준 사람 뭐라 그래요? 본인. 근데 의리 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중개하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 물건 팔아주세요. 대리권 부여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대방 찾아서 팔아줘요? 안 팔아줘요? 이걸 대리 행위 관계라 그러죠? 그럼 법률효과는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요? 본인에게. 이게 이제 대리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중개하고 대리가 있어요. 자, 중개 같은 경우는 개공이 갑하골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래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을 보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리도 개공이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둘이 사고 파는 즉 거래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이게 공통점이야. 거래계약 체결을 보조한다는 말. 자, 거래계약 체결하는 걸 도와주고 있다는 거. 이거 공통점.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유사점 거기 봐보세요. 책을 봐보세요. 자, 중개하고 대리 유사점 나와 있죠? 타인과의 사이에 개입하여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성립하도록. 이제 법률행위에 미쳐보시고, 이게 법률행위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가 계약이잖아요. 그 거래계약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거래계약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있다는 게 공통점. 법률행위. 이해됐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점은 그냥 그림 보면 그냥 나오네. 개공은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예요. 3자 입장에서 거래 당사자를 도와주고 있죠? 근데 대리에서 대리인이자 개공이 제3자입니까? 거래 당사자입니까? 매도인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 차이점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는 아까 배울 때 법률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행위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법률행위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인이 법률행위 관여를 했다는 거죠. 법률행위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차이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 대리는 당사자로서 하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개공은 제3자, 대리는 거래 당사자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개념을 알아야만이 공통점, 차이점이 쉽게 도출이 된다. 어차피 시험은 이제 공통점, 차이점 공부하는 거고. 정리되고 있죠? 끝났죠? 좋아요. 자, 두 번째 중개하고 이임 별표 쳐서 이것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위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중개하고 이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이거 공통점, 차이점을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위임 개념을 잡고 들어가라 그랬죠? 중개는 여기 나와 있고 알선의 중개 중개고. 자, 위임 개념. 자, 이임 개념은 내가 몇 번 설명했어요. 기본 강의 할 때도. 자, 위임이 뭡니까? 위임. 자, 위임. 맡기는 거.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대답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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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좋았어요.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 갑이 을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맡기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위민. 맡은 사람을 수임인. 이렇게 들어가죠. 위민, 수임인. 위탁이 아니라 위민, 수임인. 됐어요? 위민, 수임인. 자, 이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 위민. 맡은 사람을 수임인. 자, 그러면 이 사무처리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 보면 이 건물을 한 채 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알아서 좀 건물을 팔아달라. 매도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제 수임인이 이걸 맡아가지고 제3자에게 직접 팔아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행위 형태로 위임사무가 이루어지죠? 법률행위 형태로 위임사무가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또는 장부를 정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사실행위 형태로 수임사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수임사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자, 위임이라는 것은 사무처를 위탁하는 거. 그럼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뭐겠냐? 공통점이 뭐겠어요? 자, 몇 번 이야기해서 내가 기본 강의할 때. 아,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왜 또 벗었어? 예. 그렇죠. 알았어요. 이 앞뒤에 결석한 제로. 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자, 생각을 해봐요. 이 수임인은 일을 맡았으면 성관주의 의무 있어 없어요? 성관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의 의무를 다 알아 이 말이에요. 뭘 다 알아? 주의 의무. 자, 그러면 이 개공도 의뢰를 맡았잖아요. 중개해달라고. 그럼 물건 하자 있냐 없냐 주의를 가지고 조사할 의무가 있어 없어? 이건 이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관주의는 주의 의무를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주의를 가지고 일 처리해 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통점이 선량한 관리자의 무슨 의무? 주의 의무. 이걸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 자, 왼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밑쪽 보세요. 자, 그러면 중개하고 이임 봐드릴게요. 보고 있어요? 중개는 해주고 거래계약 체결해주고 중개보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무상의 원칙이에요 유상의 원칙? 물론 아는 사람 무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이 유상이다. 됐죠? 근데 위임은 원칙이 무상이에요. 원칙이 무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유상으로 할 수 있어요. 돈 주면 해주겠다. 이 이임도 계약이니까. 내가 일 처리해 주니까 돈 얼마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이 무상이에요. 자, 차이점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는 방금 뭐라 했어요? 법률행위라 그랬어요? 사실행위? 근데 이 위임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형태로 이임 사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실행위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는 신뢰관계를 반드시 기초로 하지 않아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맡겨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거 차이점 되는 겁니다. 자, 거기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읽어주세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읽으세요. 중개하고? 그럼 이것도 고용 개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냥 외우면 잊어먹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알고 들어가 볼게요. 고용도 말 그대로 개념, 계약이잖아, 계약. 고용계약. 그죠? 잘 봐보세요. 고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을이 일해 줄 테니까 보수 얼마 달라. 고용계약. 그럼 이제 사장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사용자. 여기는 노무자. 또는 근로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고용도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딱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일해주면 돈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개공도 일해주면 돈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통점은 노무를 제공하면 노무 일 노무를 제공을 하면 보수가 지급이 된다는 뜻이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차이점은 보세요. 자, 중개는 일이 완성이 돼야지 돈이 나오죠. 일이 완성이 계약 체결해야만이 돈이 나오잖아요. 중개하다가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중개보수 줘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공. 자, 이것은 일이 완성이 돼야지. 일이 끝내줘야만이 뭐가 나온다? 보수가 나옵니다. 근데 고용은 일이 끝나지 않아도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제 보수 지급.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중개는 사자로서 행위라 그랬습니까? 독자적 행위라 그랬어요? 그럼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개공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지시대로 노무를 제공하지
안 씁니다. 근데 고용 생각을 해봐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뭐냐? 잘려. 그죠? 아시지 마세요. 지시대로 노무를 제공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정리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중개하고 고용 유사점은 상대방에게 뭘 제공하면, 노무를 제공하면 상응하는 뭐가 나온다? 보수. 이게 이제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중개는 일이 끝나야지, 즉 일이 완성해야지 보수가 나오는 거고, 지시한 대로 노무를 제공한다. 그죠? 아니, 지시한 대로 노무를 공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개고, 이제 고용은 지시한 대로 공급을 해야 되고, 일이 완성과 무관하게 돈이 나온다. 그거 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자, 그대로 가볍게 읽어 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도급이 나와 있죠. 중개하고 도급. 그럼 도급도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도급이 뭡니까? 자, 이 사람에게 건물 한 채 지어달라고 맡겨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도급인. 맡은 사람은 수급인. 그러면 보수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건물 지어주면.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도급 계약. 그러면 공통점이 뭐겠어요? 응? 자, 이 수급인이 건물 지어줘야 되겠죠? 일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돈 나와요. 그러면 개공도 계약 체결해줘야 돈 나오죠? 결국 공통점은 뭐가 끝나야 돼? 일의 완성이 돼야만이 보수가 지급이 된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차이점을 봐볼게요. 중개는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를 완성할 의무가 있어 없어? 일 완성 의무는 없어요. 자, 일의 완성 의무가 있어요. 완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있을 수 있어도 완성 의무는 없습니다. 됐죠? 근데 도급에서 수급인 있죠, 수급인. 일을 맡은 사람. 그러면 일 완성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있습니다. 완성 의무가 있어요. 차이점 나왔어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의뢰인은, 중개에서 의뢰인이 있잖아요. 갑을 말하죠, 갑. 칠판에서 갑. 그러면, 갑은 A 개공이 을을 소개해줬어. 그러면 을하고 반드시 계약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개공이 제공한 것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도급에서 도급인, 일을 맡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급인이 건물 다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수령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수령 의무에서. 근데 차이점이 되는 거지.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가 하자가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래도 수령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만 하자 발생 여부에 따라서 뭔만 감액할 수 있다? 보수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짚으려면 일단은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개하고 뭐가 나와요? 현상 광고. 이건 판사 안 할게요. 자, 현상 광고가 뭡니까? 그래, 광고. 뭐라고 광고했어요? 아니, 광고한 게 어떤 광고를 했냐고? 뭘 사라고? 네, 사라고. 그랬죠, 여기는. 현상 광고인데, 구체적으로. 범죄 저지른 사람 신고하면 네,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강아지를 찾아준 사람에게 뭐 200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 착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그럼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러면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찾아줄게요. 그러면 계약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찾아줘야지 승낙이에요. 이런 것을 요물계약이라 그래. 무슨 계약? 요물계약.
근데 중개계약은 중개해 주세요 그러면 개공이 알았다 그러면 계약 성립하죠. 낙성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 현상광고는 유물계약입니다. 차이점이 되죠. 그리고 이제 현상광고는 광고할 때 반드시 청약할 때 반드시 광고 형태로만 청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중개계약은 그렇지 않죠. 예, 이것도 차이점. 근데 공통점은 이 일이 끝나야지 둘 다 돈 나와. 강아지 찾아줘야 되고 계약 체결해야 되고. 됐어요? 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건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 공부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죠? 이제 이것이 초창기 때는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덜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낼 거 많으니까. 근데 간혹 가다 그래도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봐주세요. 공통점하고 뭐다? 차이점. 공통점하고 뭐다? 차이점. 그걸 도출을 하려면 일단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간 게 편하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여태 중개 하나 끝났어요. 그렇죠?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태 하나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용어가 뭐가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는 크게 공부할 건 없죠? 딱 두 가지만 알면 절대 안 틀려. 자, 맨 밑에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밑에다가 애국법 X라고 적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틀려요. 또 뒤에 취득한 자 동그라미. 자,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다. 그 지문 맞아 틀려? 틀려. 왜냐하면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장롱 속에 보관할 수도 있죠. 그래도 공인중개사예요. 뭔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그래서 이제 그 취득한 자 이 지문하고 공인중개사법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문제 틀릴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중개업 개념이 나옵니다. 자, 중개업 개념이 나오는데 중개업은 공식처럼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의뢰. 번호 매기세요. 아예 이건 공식처럼 공부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의뢰에 의해서 1번.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이게 몇 번?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중개 동그라미 치세요. 몇 번? 3번. 그럼 상담을 업으로 한다면 상담업이지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럼 뭘 업으로 해야 돼?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래서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세 가지.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의뢰인을 말해요. 그래요. 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중개해달라고 의뢰 맡기죠? 개공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됐죠? 그럼 다른 사람은 소유자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의뢰인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수임인도 의뢰인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의뢰인 범위는 소유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소유자가 의뢰를 맡기는 게 대부분인데, 대리인이 의뢰를 맡길 수도 있고, 아까 수임인 배웠죠? 위임해서 이 사람이 맡겼어요. 자,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끝내주고 나서, 이게 거래계약이라 그래요. 중개 보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수 안 받고 무료로 중개해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중개 어부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 어부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중개는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중개는 보수 받든 안 받든 알선만 하면 중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업으로 하라? 중개는 물건 알선해 준 걸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업이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왼쪽은 업이 되는 쪽이고, 오른쪽은 업이 안 되는 쪽입니다. 자, 업이 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불특정.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반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적이고, 뭐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 한 번 해도 계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사무소를 내고 한 번은 한 번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봅니다. 이건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도 우연히 한 번 그러면 이쪽이고, 사무소 내고 한 번 그러면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 계시고 한 번도 계속이고. 됐어요? 시험 볼 때도 지문이 뭐가 떴는가를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자, 업이 되려면 영리 목적이어야 돼요.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남양주시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해 줄 수도 있죠. 그걸 계속 하더라도 업이 아니야, 이거. 왜? 비영리 목적이야. 주민 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업이 되려면 저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중개하려면 그냥 하라 그랬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개설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당연히. 그러면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공부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중개해 봤어. 잘 됐어. 그래서 고맙다고 보수를 줘서 받고 받았어. 근데 그 동네 소문 나가지고 서로 해달라 그래서 공부하면서 계속 중개를 했어. 돈 받고.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이 세 가지 요건은 다 충족이 됐잖아요, 지금. 개설 등록은 안 했지만 의뢰가 들어왔고 보수 계속 받았고 중개를 계속했어. 중개업우 개념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 예, 여기도. 예,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업이요? 중개업입니다. 업인데 이건 적법이요, 무등록이요? 무등록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 개념 정의할 때는 등록 유무를 불문합니다. 이 등록이라는 것은 개설 등록을 말해요. 개설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중개업이요. 다만 등록을 안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중개업이 아니면 처벌도 안 받아요. 중개업이 되니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하면 적법 중개업이 되는 거고.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중개업 개념 잡을 때 이게 중요해요.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중개업우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중개업우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중개업우 개념에 들어간다.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개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업 용어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습니까? 안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쉬었다가 들어가지. 휴식 갔습니다.